좋아요, 구독. 요즘 제가 방송 전에 대표님과 네. 잠깐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정말 예측하기도 어렵고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런 뜨거운 섹터에 대한 전쟁과 같은 이야기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좀 변하는 시기에 있다라고 좀 보실까요? 그렇죠. 요즘 굉장히 혼란스럽죠. 네, 정말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등산 좋아하시나요? 네, 저 등산 너무 좋아해요. 네. 산에 가서 가끔 길을 잊어버릴 때가 네, 있어요. 네. 숲이 많아서. 그쵸.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두 가지 방법을 네. 쓰죠.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전체 전망을 하든지 네. 아니면 무조건 내려가서 계곡을 찾아서 따라가든지 두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숲이 너무 울창하고 빽빽하고 음. 길이 없을 때 지금처럼 혼란스러울 때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그 지금의 상황은 일단 그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그게 두 개로 조금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좀 보일 수 있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첫 번째는 산업의 패러다임이 지금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뭐냐면 보통 그 메가 트렌드, 메가 빅테크의 변화가 있는 시기가 있어요. 한 3, 40년 전에 인터넷의 등장이 그거였고 그리고 그 이후 한 15, 16년 이후에 2008년, 9년에 스마트폰의 등장이 있었고 스마트폰 등장하고 지금 몇 년 지났죠? 애플의 아이폰이 이번에 15에 네. 나오죠. 보통 빅테크의 변화는 평균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 또 시기죠. 때가 됐군요. 이제 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전형하면 AI라고 보통 하죠. 근데 AI가 수반하는 산업 트렌드, 저는 큰 축의 변화가 AI와 사실 이 팬데믹이 몰고 온 변화가 하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나오는 건데 이 트렌드에 따라서 우리가 일단 AI가 뜨지만 팬데믹이 몰고 오면서 미국이나 유럽이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세계화를 외치던 그들이 그러면서 낮은 임금을 찾아서 계속 저개발 국가에 공장을 세우고 전 세계를 물류화를 시키면 굉장히 효율적이네 라고 했던 그들이 팬데믹이 딱 터지는 순간 어떤 뭘 깨닫냐 하면은 국내에 공장이 없으니까 굉장히 위험스럽구나. 그 제조 시설을 자국에 가지지 않는 건 굉장히 리스키한 거구나라고 깨닫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행동들은 모두 거기에 기반을 합니다. IRA 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리쇼어링 일어난다든지 유럽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너무 올라갔거든. 지금은 가능합니다. AI가 있고 로봇이 있어요. 지금의 산업은 오히려 자본이 있는 기업들이 더 제조 강국이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플러스 팬데믹이 터지면서 뭘 깨닫냐 하면은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러면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전기차가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처음 나올 때 우리 기억해 보면 다 허황된 이야기라고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팬데믹이 가장 수혜를 본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큰 빅 메가 트렌드 두 가지 변화. 그러니까 AI를 기본으로 한 빅데이터와 IoT와 그 리쇼링 제조업이 선진국으로 다시 가는 이런 현상들을 빨리 깨달아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친환경으로 바뀌면서 전기차의 등장과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주식시장이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빅 메가 트렌드는 고령화입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변할 수 있는 산업들을 빨리 읽어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 헬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고령화 관련된 산업들. 왜냐하면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이가 많아서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럴 때 산업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읽어내야 한 부분을 읽어낼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우리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자본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팬데믹 전에 개인 투자자가 500만밖에 안 됐어요. 팬데믹 이후에 1000만으로 2배가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그러면 이제 이 현상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500만일 때와 1000만일 때의 변화는 500만일 때는 시장에
그동안의 규칙이 통했어요.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 뭐 한다? 기관 투자자 뭐 한다? 네, 따라가면 네. 돼요. 맞아요. 큰 손이니까. 근데 이번에 2차 전지 광풍을 보면 전혀 먹히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개인들이 강해졌거든요. 1,000만이나 되는 개인들의 수급이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이 개인들이 공매들을 또 이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원래 공매도라는 장치는 네. 시장의 안정성을 돕기 위해서 만든 장치예요. 네. 근데 지금은 그 공매도가 오히려, 네. 반대로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게 되게 웃기는 꼴인 거죠. 왜냐하면 공매도는 기관만 외국인만 할 수 있고 개인은 못 하니까 개인들이 반기를 든 거죠. 그게 2차 전지 광풍으로 몰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상황은 2,600선 박스권에 늘 있다는 이야기는 외부에서 수급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본이 외부에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는 쏠림밖에 없는 거죠. 한정된 자본이 2차 전지하면 쫙 쏠렸다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반도체로 가거나 자동차로 가거나 바이오 헬스로 가거나 로봇으로 가거나 분산됐다가 다시 한번 쏠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상반기 내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이제 보통 현인들이 이런 말을 하죠.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잖아요. 굉장히 빨리 변할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변하는 것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변하지 않는 걸 지키면서 또 변해야 됩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한 시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큰 빅 메가 테크 트렌드가 바뀌는 시점도 읽어내야 되고 그리고 숲으로 들어와서 지금 수급이나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도 읽어내셔야 그나마 좀 실패를 줄이면서 선방할 수 있는 그런 시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두 가지가 이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다라는 말은 또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 쟁탈전 2차 전지와 반도체 계속해서 좀 이어지게 될까요? 아니면 또 제3의 테마가 등장을 하게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시장에서 네. 2차 전지나 반도체 섹터를 네. 이길 만한 크기의 섹터가 없어요. 아직 없다. 네. 네. 뭐 헬스바이오 해도 시장 자체가 그만 크지가 너무 않고요. 작고. 뭐 로봇주는 더 작고요. 이러다가 뭐 엔터주가 팍 올라오는 건 아닐까요? 엔터주도 시장 크기가 사이즈가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라든지 엔터주라든지 네. 그다음에 로봇주라든지 이렇게 이제 뜨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어쨌든 시장 전체를 주도를 하면서 이 시황이 좋지 않을 때 떨어져 나온 수급이 딱 수급들이 들어가고. 들어가면서 치고받고 하는 시장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장을 보셔야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막 세상이 갑자기 바뀌어서 초전도체가 팍 올라오는 거 아닐까요? 초전도체 진짜로 입증이 되면서 네. 갑자기 또 떠오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어쨌든 현재까지 지금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전망이지만 2차 전지와 반도체 또 대표 산업을 두고 어떻게 보면 2인자의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반도체에 대한 전망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고 2차 전지에 대한 방향도 잡아주셨으니까 그 이야기들을 좀 기반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셨을 수는 있는데 그럼 하반기에는 결국 어떤 섹터가 주도하게 될까라고 좀 보실까요? 저는 그래도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 눌려 있었던 섹터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 관점보다는 네, 흐름으로 수급 네네. 측면에서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워낙 높았잖아요. 네, 그렇죠. 재전지가. 근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급 물량이 빠지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갈대를 찾을 것이다. 어디를 갈 것이냐? 그래도 상대적으로 눌려 있던 섹터를 가지 않을까? 네. 바이오 헬스가 대표적일 것 같고 그렇죠. 하반기에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초전도 이야기했지만 중간에 뜨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3의 따라. 초전도체는 갑자기 그렇죠. 또 깜짝 놀랄 것들이 있을 나타날 수 거예요. 있으니까. 그리고 뭐 또 하나는 이제 테크주죠. 네카오죠. 이게 이제 어쨌든 하반기 이번 달에 글로벌엑스 발표 있고 10월 달에 카카오도 발표가 있으니 이 두 개는 어쨌든 또 관심을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와
그 바이오 헬스 쪽인데 바이오 헬스 쪽은 저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은 시행착오 비용을 많이 들였어요. 이 바이오 헬스를 잘 보시면 이것도 큰 트렌드들이 있어요. 네. 제일 처음에는 셀트리온을 시작할 때 거의 뭐 성장주로 묻지마 투자로 들어갔잖아요. 정말. 그 셀트리온 이후에 세컨 스테이지가 뭐냐면 갑자기 뭐 기술 특허, 네. 특허료, 한미약품 그럼 진짜 뭐 이런 걸로 이게 세컨 스테이지예요. 네. 그러면서 조그마한 기술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기업들이 막 네. 탄생하면서 뭐 삼상 갔다 이상 갔다 그러면 주가가 막 폭등을 하고 하는 이게 세컨 스테이지예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스테이지가 지하고 세 번째 스테이지는 사실은 팬데믹 때인데 이거는 뭐 일시 현상이니까.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 세컨 스테이지를 지나면서 어떤 시행착오를 거쳤느냐 보는 눈이 생겼어요. 투자들이. 묻지마치까지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도 바뀌었어요. 마구잡이 발표나 루머성이 아니라 이게 파이프라인도 제대로 깔고 스텝도 밟으면서 시장성도 확인하고 어디서 팔 것인가에 대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약간 탄탄해졌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줄어든 거죠. 저는 그래서 바이오 헬스 시장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는 그들이 거쳤는데 돈은 우리가 벌자 이런 거죠. 네. 네, 그런 시장을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이제 AI가 이게 들어서면서 또 새로운 섹터가 그러니까 헬스 시장과 바이오 중간에 새로운 그 IT 헬스 같은 시장들이 네. 생겨요. 네, 네. AI가 들어서면서 이런 시장들도 볼만하다. 네. 그래서 그런 시장들 그리고 반도체 쪽도 덜 메인만 보시지 마시고 네, 네.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은 패키징하고 테스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후공정 쪽 네, 이거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다음에 설계 쪽 이쪽에 강점을 보이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 원래 있는 반도체 인프라에다가 이 기업들의 가치는 분명히 올라갈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도 좀 자세히 찾아보시면 보자. 네. 수익 진입 찾을 수 있다. 네, 이렇게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좀 눌려있던 힘을 받지 못한 섹터를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아까 처음에 바이오헬스 이야기해 주셨을 때 전 처음에 딱 너무 리스크가 뭐 다른 것들도 그렇겠지만 이슈에 따라서 너무 강력하게 움직이는 테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분야 이제는 조금 탄탄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네카오 아까 이야기했던 테크 관련주도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테마까지 하반기에 어떤 섹터를 집중해 볼까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뭐 어떻게 해라라는 좀 응원과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아까 펀더멘탈 측면에서 성장성으로 측면에서 기업을 잘 지켜보면서 이렇게 숲을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점은 오늘 또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이 점은 꼭 눈여겨봐라 라고 하시는 포인트가 좀 있으실까요? 저는 우선 그 광풍에 휩쓸리지 마라. 첫 번째입니다. 진짜 꼭 명심하셔야 할 것 같은 시장이에요. 네. 소나기가 오면 약간 피했으면 됩니다. 피해 네. 있자. 네. 그래서 광풍에 휩쓸리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저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스스로를 알아야 된다. 본인 성향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누가 얘기를 해도 자기 성향이 예를 들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제가 전자를 좀 이야기했던 걸 봐라. 네. 펀더멘탈을 보고 어떤 본인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고 나는 그쪽은 약해. 빨리빨리 뭔가 바꿔야 돼.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가지가 떴을 때 그 주변을 봐야 돼요. 양극재가 뜨면 양극재 주변에 건질만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잖아요. 어차피 못 들어갔으면 그래도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의 것들을 보면 뭔가 그나마 기회들이 온다. 예. 네, 그런 식으로 자기 성향을 먼저 보고 성향에 따라서 메가 트렌드를 보시는 분들은 진중하시는 분들 그쪽을 보고 빨리빨리 뭔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광풍이 불 때는 약간 피했다가 그 주변을 보면 뭔가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 이렇게 조금 리스크 해지를 하면서 가는 게 어떨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